23년대는 뭐 한 7톤, 쌀로 7톤 터지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 정도의 물량이 해외로 수출돼 나갔고.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수출을?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해외로 수출을 한다고 해도 사실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라에도 분명히 쌀을 만들 텐데, 그러니까 재배를 할 텐데 왜 이거를 굳이 운송료까지 지불하면서 쌀을 가져와서 그 나라에서 먹을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쌀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쌀, 이게 경쟁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주력으로 나가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전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진짜 그 힘들었어요. 그거는 뭐 불안하기도 하고 이걸 진짜 배에서 실어서 보내도 괜찮을 거 했고. 근데 이제는 국내 판매하는 것보다는 외국으로 가는 게 오히려 쉽다. 오늘은 작년 한 해 7,000톤을 수출한 서천의 대원 미국 종합 처리장에 방문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외로 이 많은 쌀을 수출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민간인가요? 네, 우리는 민간. 농협은 농협이고 따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좀 정보를 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 농협에서도 수출을 시도했었는데 잘 안 된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여기 서천이잖아요. 그래도 나름 물량도 꽤 되고 왜 그런 걸까요? 2007년도에 저희가 최초 이제 그 미국 수출을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한국 쌀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우리 교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그 시기에는 국내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외국에다 내다 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미국 쌀이 싸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키로당 가격이 고정적으로 팔리는데 국내산은 항상 판매가가 널뛰기 하다 보니까 거래선을 확보해놓고는 그 다음에 농사가 높아지면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가 국내산 소비가 엄청 줄다 보니까 이제 국내산 값이 얕은 쪽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확대가 된 거. 20년부터 22년, 21년 요 3년간은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아, 완전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렇죠. 23년대는 뭐 한 7톤, 쌀로 7톤 터지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 정도의 물량이 해외로 수출돼 나갔고, 수출이라는 것은 어느 업체든지 자기 브랜드에 대한 그 책임과 품질 보증이 된 상태에서 내 브랜드를 외국에다가 완전히 심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가격대에 맞춰서 수출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다니까 이제 조금 일부 나가다 또 중단이 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꾸준하게 수십 년씩 한 업체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값으로 해외에서 브랜드를 정책하는 업체가 애국하는 거지, 싼 값에 물량을 내보내는 것은 사실 국내 쌀에 대한 어떤 피해를 준다고 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수출을?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해외로 수출을 한다고 해도 사실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물론 한국인이 제일 많이 찾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네, 그리고 현지인들이 이제 호주나 이런 데를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특식으로 밥을 해서 특별하게 먹는 로컬 주민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뭐 유학 가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워킹홀리데이 가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류에서 많이 소리가 돼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거는 그 나라에도 분명히 쌀을 만들 텐데, 그러니까 재배를 할 텐데 왜 이거를 굳이 운송료까지 지불하면서 쌀을 가져와서 그 나라에서 먹을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쌀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쌀, 이게 경쟁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 차이는 있어요. 완전 다른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간의 그 선호의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만 정책을 하면 아주 고가에 팔 수 있는 게 이 수출 시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K푸드의 열풍이라 할까?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 쌀도 그 K쌀이 있군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공동 브랜드도 네. 작년에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올해부터 적극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아, 그러면 수출을 한 나라에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미국,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뭐 독일, 영국, 스페인 다 해봤습니다, 이틀이. 근데 유럽 거는 수출하기가 힘든 것이 리퍼라고 좋은 컨테이너가 있어요. 거기다가 담아서 수출을 해도 이상하게 현지에 가는 기간도 길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한 40일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컨테이너 개봉하면 꼭 그 곰팡이가 그 포장재 펴가지고 쌀은 이상이 없는데 포장재. 그래서 운송 과정에서. 그래서 그 유럽 쪽으로 나가는 쌀에 대해서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 경험과 이런 걸 많이 참조해서 수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주력으로 나가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 호주, 카나다. 배 타고 가나요? 네, 전부 배로. 그다음에 지금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시장은 싱가포르. 거의 뭐 한 4, 50개국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근데 이 수출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전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진짜 그 힘들었어요. 그거는 뭐 불안하기도 하고 이걸 진짜 배에서 실어서 보내도
괜찮을 거 했고. 근데 이제는 국내 판매하는 것보다는 외국으로 하는 게 오히려 쉽다. 대표님은 거기 직접 가보신 적도 있으세요? 뭐 몽골은 한 4-5번 갔다 왔고, 현재 몽골에 우리나라 이마트 정도 큰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하고 직접 계약이 돼 있고. 아, 몽골 사람들도 우리나라 쌀을 많이 찾나요? 지금 몽골국은 한국 K푸드 바람이 일어가지고 완전히 그 저희가 2009년에 몽골을 네네.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의사분하고 여러 사람이 갔는데 몽골 분들이 80%가 당뇨병에 고혈압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갔더니 농식품부 차관님하고 대화를 해서 왜 살을 빼야 되는지, 밥을 해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또 레시피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홍보 행사를 통해서 요즘에 가면 몽골이나 우리나라 서울에서 보는 몸매가 거의 같아요. 제가 굉장히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앞으로 국가적 차원이나 대표님 개인적 생각에서 우리나라 쌀 수출은 뭐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품질하고 가격이 중요한데 국내산 자체가 생산량에 대해서 그 가격이 폭등했다 하락했다 이 금속락이 크다 보니까 수출은 1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계약 잘못 해놨다가는 국내산이 폭등해버리면 수출이 끊기잖아요. 그리고 또 네. 페널티가 있고 약속을 위반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국내산 농산물이 안정적이 돼야 높든 얕든 안정적이 돼야 이놈을 가지고 나가 파는데 이게 널뛰기 하다 보니까 아, 그냥 가격 안정을 좀 시켜달라 한마디로. 당연하죠. 네. 그리고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맞출 수 있게끔 네. 정부가 연구를 해서 좋은 정책을 펴줘야 안정적으로 우리 수출업체들이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렵게 잡아놓은 거래처를 한순간에 네. 또 잃어버리고 가격 때문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죠. 지금.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쌀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폭락을 했고 폭락된 쌀을 수출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면 어떤 이게 코스트가 얕아지니까 정부에서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우리나라 쌀이 비싸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건 뭐 개인의 한 사람 개인의 노력으로 되지도 않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부가 당연연산 23년 생산분을 24년도에 먹잖아요. 그럼 23년도 생산분 24년도에 먹다가 25년도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큰 폭으로 이게 원료값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제 1년이 묵은 쌀이 되다 보니까. 재고처럼 되니까. 네, 그러면 그런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수출 계약서에 의해서 장기 계약을 한 업체라든가 그런 데까지 만든 업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할애해 주면 되는데 그걸 그냥 몇 년 묵혔다가 그냥 사료로 없애버린단 말이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쌀을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좀 관심 있게 어떤 그 융통성을 발휘하면 네. 생산을 오히려 더 증산을 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티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식량 비축이라는 네네. 의미에서도 그렇게 하는 그렇죠. 것은 있겠지만 그 조금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지 생산량 증가만 목표를 두고 한다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농사를 더 짓고 싶고 더 증산을 하고 싶어 사람이 욕심 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모든 분야에서 욕심 때문에 이 경제가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생산된 걸 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팔 건가를 연구를 해야지 그 안 먹어서 소비가 안 된다 이런 한탄만 하고 있으면 우리 그 농촌의 앞은 좀 어둡고 생산은 마음껏 하고 그것을 정부하고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지. 네. 모든 경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돈 들여서 격리하고 보관했다 나중에 결국 사료로 빵거서 없애버리고.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촬영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현업에 계신 거잖아요. 지금 완전 최전방에서 진짜 현업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국민분들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또 이걸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도 좀 보시고 반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거 다니다 보니까. 아, 이게 몽골이에요? 네, 여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진이 여기 있지. 저때 나는 가면 무조건 텔이 나와요, 뉴스. 이것도 대표님 아니에요? 네, 이게 동영상이 있어요. 아, 30분 동안. 이게 몇 년도예요? 18년도. 여기는 로민마트라고 그 회사. 우리가 계약되는 회사. 호주 프로야구단에다가 저희가 이거 한국쌀 광고한 거예요. 넘버원 코리안 라이스 이거. 그럼 프로야구 진롱야구단이라고 네네. 다 알더라고, 사람들.